안녕하세요. 잘 보이시나요? 화면을 좀 만지겠습니다. 네. 저 깜깜한 밤에 찍고 있습니다요. 시간이 없어서. 네. 하여간 뭐 이러저러 일이 좀 있어서. 자, 지금은 제 창업 실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수업 계획서 보고 따라오시는 건가요? 네. 수업 계획서에 보면 비즈니스 모델의 설계라고 되어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의 뭐 캠퍼스 뭐예요? 전반적인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장소, 넓은 분야,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든가 고객을 좀 세분화시켜서 아니면 가치를 제한시키고 수익 모델을 설계하는 그런 의미로 되고 있죠. 지금 저희 뭐 배우고 있나요? 창업할 때 어떤 창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다 각자의 니즈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멋진 카페 창업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뭐 사업자 등록증 내고 임대 계약하고 인테리어 하고 내가 만들어서 팔 수만 있으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컴퓨터 대리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리점에서 와서 세팅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사장님이 되시는 분들이 고객과 아니면 뭐 기업과 아니면 인테리어 업자랑 아니면 대리점 업체랑 의논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창업의 전반적인 것들은 이거를 수익화해서 어떻게 고객에게 전달할 거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거며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 성공하느냐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한다라고 했잖아요. 왜 무언가를 비즈니스가 뭡니까? 사업이잖아요. 이것들을 왜 모델을 설계를 할까요? 기업은 수익 창출을 원하고 있죠. 지금 교육 사업인 학교에서도 수익 창출을 하라고 교육부에서 막 약간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조를 구축화하고 그 과정에서 그 어떤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어떻게 제공할 거냐. 지금 뭐 넘쳐나잖아요. 정보도 넘쳐나고 마케팅도 넘쳐나고 핸드폰만 열면 모든 것들이 다 정보가 지금 폭주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 상품이 내 서비스가 초이스돼서 수익화 해서 현금화 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일어나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것은 기업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유, 조그만 뭐 이렇게 뭐 쬐끄만 회사 하는데 무슨 그런 게 필요해요? 아닙니다. 똑같은 옷가게를 해도요. 인테리어에 따라 디자인에 따라 또 사장님의 어떤 서비스에 따라서 아니면 뭐 색재 조합을 위해서 얼굴빛에 맞게끔 세팅을 해주는 거에 따라서 내 사람이 많이 이왕이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이가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가고 있잖아요. 비즈니스 모델 설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비즈니스 모델의 설계의 주요 요소 가치 제한 그렇죠. 물론 충동구매나 가치 없는 것도 쓸데없는 것도 막 기분 나쁘면 여성분들은 막 사기도 하고 배가 너무너무너무 고팠을 때 시장을 갔어요. 시장이 아니라 이제 뭐 슈퍼를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와 이것도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겠다. 이거 새로 나왔나 보네. 막 이렇게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메모에다가 딱 적어놓고 가서 쇼핑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잖아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고객에게 나의 내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핵심 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어필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의 명제란 타겟, 여러 뭐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포함이 되지만 그 고객군을 딱 선정한다는 건 이건 여성만 필요해. 이건 남성만 필요해. 이거는 주부들만 필요해. 이거는 중장년층만 필요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타겟 고객군에게 주로 경쟁 기업이 누구인지, 어떤 회사를 어떻게 파는지, 나랑 뭐가 다른지, 어떤 혜택에 똑같으면 여자분들은 어떤 옵션을 더 주는 데서 많이 세일하네. 이거 원 플러스 원 하나 더 주네. 이런 데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치의 명제를 선택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고객층으로 할 거냐라는 거죠. 음식 장사가 쉽다고 해서 음식 장사를 다 연다고 해도 네, 망하시는 분 엄청 많아요. 어떤 분이 텔레비에서 인터뷰했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고기를 너무너무 잘 구시는 분이 있었어요. 숯불에. 어우,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잘 구세요? 그러니까, 네, 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고깃집 했었습니다. 아, 식당을 하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요. 아, 식당을 해서 망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막 이러시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육즙이 쫄깃쫄깃하게 고기를 잘 구우시더라고요. 물론 고객의 계측의 타겟은 맞겠지만 어떠한 뭐 비즈니스 모델을 잘못 설계했거나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여기 두 가지를 바로 시장의 매력 또 시장 내 매력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업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요새 다 숯불 막 굽고 다 하잖아요. 근데 50대, 60대 중년층들한테 숯불은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래요. 와우, 숯불 금방 해가지고 구워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가스불보다 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숯불 고기가 뭐 이제 중장년층에는 거기 좋지 않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뭐가 잘못됐든 간에 어떤 고객의 어떤 행동으로 어떤 시장과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장의 매력? 매력? 저 사람 정말 매력적이야. 이럴 때 뭘로 갖고 표현하세요? 생긴 거? 잘생긴 거? 머리 긴 거? 아니면 깔끔한 거? 뭘로 갖고 판단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매력. 그냥 느낌이 좋은 거? 아니면 말투가 이쁜 거? 아니면 되게 상냥한 거?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 다 알죠. 선의적인 웃음인지 뭐 이렇게. 시장에도 매력이라는 게 있죠. 시장 규모에서 그 규모에 따라 성장률을 분석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뭐 마트나 CU나 뭐 이런 것도 막 몇 미터 단위로 막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슈퍼마켓이었는데 그게 지금 CU나 이렇게 뭐 24시간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내가 어, 살아남을 거고 이 경쟁자들한테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거기에 맞게끔 뭐 여러 가지 CU나 뭐 세븐일레븐이나 뭐 GS마트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고객을 딱 해서 뭐 혜택을 좀 여기 갔더니 좀 싸게 주던데 여기 갔더니 무슨 통신사 할인되던데 뭐 이런 좀 약간 임팩트 있는 뭔가가 있어야 거길 찾아간다는 거죠. 근데 요새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 내가 덜 걷는 곳. 그것도 또한 시장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경쟁사가 어떤 역량이나 이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막 측정해내서 시장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과연 내 기업이 내 비즈니스가 어떠한 경제사를 해치고 제치고 얼마만큼 평가를 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고객의 가치에 대해서 선택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마케팅은 두 가지의 핵심과 고객의 가치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볼보 차 좋아하시나요? 뭐 외국 차들 뭐 볼보 자동차는 좀 튼튼하기는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렉서스도 그렇고 말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호하진 않죠. 유행을 안 타요. 왜 그럴까요? 매니아들만 갔지 대중화되진 않았어요. 뭐 벤츠나 BMW처럼 대중화되진 않았어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중고차를 팔 데가 별로 없다라는 게 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물론 그들만의 뭐 시장이 있겠지만 시장이 크지 않고 좁다는 이유죠. 그럼 한번 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매니아들은 내 차를 폐차할 때까지 끝나든가 뭐 17, 18, 19 막 이렇게 음, 되게 오랫동안 뭐 7, 8년, 5, 6년 이렇게 탄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매니아들 아니면 유행에 따라 또 흐름에 따라 디자인에 따라 이렇게 차를 자꾸 바꿀 때는 이 자동차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볼보 자동차는 안전이란 가치를 내세우면서 있다 튼튼하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사우스웨스트라는 항공사 여기는 편리성과 저가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좀 먹히죠. 저가 비즈니스를 탄다, 이코노믹을 타느니 뭐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두 회사가 이렇게 고유한 가치를 어필하는 대신에 상충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고급 저가 항공 등의 가치를 내세우면 두 가지 모두 다 충족하면서 결국에는 두 부분 다 중간이 머무르기 때문에 훌륭한 비즈니스가 될 수 없다. 네. 뭐 하여간 뭐 저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같은 가격이면 뭐 시간도 별 차이 안 나는데 저가도 괜찮아?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안전성인데 그래도 우리는 아니야. 아무래도 좀 좁고 뭐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제품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객이 갖고 있는 어떤 욕구나 니즈를 충족하는 방식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그먼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대부분 서그먼트라는 단어 중에서 되게 여러 가지의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약간 고차원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그먼트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고분자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러 개의 구성에 단위된 그 부분이 사슬로 약간 반복돼서 약간 간주했을 때 또 서그먼트라고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요. 또 하나는 흔히 쓰는 우리 지금 컴퓨터 막 사용하고 있잖아요. 컴퓨터가 서로 구분되는 기억 장치에 연속되는 한 영역을 또 서그먼트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서그먼트라고 해석되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가 서로 구분되는 어떤 기억의 장치를 연속하는 한 장치. 어떤 프로그램이 너무 크면 뭐 이것도 구분해서 좀 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걸 잘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고객의 서그먼트 그러면 목표를 타겟을 딱 고객을 잡으면 그거를 식별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딱 기억할 수 있는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어,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딱 얘기하기가는 좀 제가 또 애매한데 하여간 기업이 여러 고객의 서그먼트를 가질 수 있으며 그 각 서그먼트에 맞는 맞춤형의 가치를 제한하게 제공할 수 있다. 만약에 예를 하나 드러났어요. 게임 제조사라면 게임을 막 만들잖아요. 그러면 게임 개발자를 예를 들 수 있다. 그쵸. 그 개발자는 어떻게 해요? 그 게임도 엄청 잘하겠죠? 게임도 되게 잘하고 자기가 즐기니까 막 또 재밌게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개발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게임 좋아하시나요? 우리 경민대학교 성인학습자 여러분들은 거의 뭐 50대도 별로 안 계시고 60대, 70대 이렇게 많으셔서 게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뭐 그렇게 게임을 썩 좋아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서그머트라는 단어가 지금 창업 실무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고객에게 기억에 남게끔 맞춤형으로 무언가를 가치를 제한한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이 어떻게 전달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요새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시장에 막 가서 입어보고 골라보고 써보고 만져보고 맛보고 막 이러고 골랐어요. 저도 재래시장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무거워서 많이 못 들고 와. 끌고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가지 않고 핸드폰으로 또 컴퓨터로 근데 좋으신가요? 컴퓨터로 쇼핑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시냐고요? 불편하시죠?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네, 직접 가서 오프라인 매장이 최고죠. 하나 더 받을 수도 있고 뭐 덤으로도 좀 할 수 있고 마음에 드는 거 사진 않을 거지만 이것저것 또 만져볼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채널이라는 건 온라인, 오프라인 꼭 구분하지 말고 여러 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지금 현재 20대, 30대들은 굳이 내 오프라인 매장이나 직접 가서 그런 거 물론 한 적도 있지만 웬만하면 내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이 사이즈가 옷 같은 건 많이 그렇죠. 사이즈가 작아요. 커요. 그럼 반품해요. 그리고 나서 또 와요. 그럼 그 기간이 어떻게 돼요? 못해도 2주 이상은 걸리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오늘 아니면 내일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성인학습자들은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세우면 빨리 해결해서 그걸 정리정돈
사실은 세대에 태어나셨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매 시장이나 오프라인 시장이 훨씬 더 친근감 있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가치라고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는 지금 온라인에 보이지 않는 이런 많은 시장들도 약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채널을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면 SNS 같은 거,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기타 등등, 뭐 밴드,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의견도 낼 수가 있고, 뭐 그런 형태를 이제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고객의 관계, 고객은 와서 친절하게 뭔가를 하고 제품을 구매하고 그러면 이제 제공을 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형성이 돼요. 요새는 온라인에 대해서 고객들이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방문한, 우리 홈페이지에 많이 방문한 사람한테 포인트를 준다든지, 몇 번 이상 구매를 할 때마다 몇 프로씩 적립금을 준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고객의 관리를 유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건을 걸죠. 얼마 이상 거래를 하시면 몇 프로, 얼마 이상 거래를 하시면 몇 프로,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그 사람한테 할인율을 더 많이 주는 혜택을 사람들은 맞춤형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자가 서비스라고 해서 뭐 스스로 뭐 그 사람이 어떤 뭐 물론 이것도 뭐 어떤 얼마 이상 무슨 행사 때 할인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나갔을 때 사줬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또 어떤 혜택을 주는, 그렇듯이 요새는 어떻게 보면 모든 개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맞춤형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고, 그런 고객들을 관리하고 고객이 우리 제품에 우리 기업에 계속해서 유지하고 뭔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지요. 그래서 혹시 이런 데 가보셨어요? 카페 전문 뭐 근처 카페, 대형 카페 이렇게 찾으면 핸드폰에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뭐 6명이 만나기로 했어요. 6명이 다 차가 있어요. 다 따로따로 살아요. 근데 만나는 장소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해요. 식당도 6대가 막 사람도 6명이지만 한 대 한 명 오니까, 그런 대형 마트는 한꺼번에, 대형 카페는 한꺼번에 이렇게 저기가 넓으니까, 주차장이 넓으니까 그런 곳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요새는. 그리고 좀 시끄럽게 떠들고 막 이래도 별로 구애받지 않는. 그래서 좀 멀리 있는 뭐 강가가 보이는, 뭐 바다가 보이는, 뭐 한강이 보이는 이런 곳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지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 핸드폰에 뭘 어디 가입하시거나 뭐 사시면 뭐가 와요? 기념일, 생일, 뭐 쿠폰 오고, 네가 만약에 우리 회사에 와서 이거 산다면 10만 원어치 산다면 생일 쿠폰으로 5만 원을 드릴게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갖고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잖아요. 아, 생일 쿠폰 받았다. 공짜야. 이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너무 많이 해주지 않나요? 결혼기념이라든가 생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직접 전화를 받고 직접 전화를 하고 또 고객에게 뭔가를 제공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 작은 말 한마디라도, 카톡도 그렇잖아요. 맞춤형 서비스로. 카톡의 생일이면 어떻게 해요? 네. 반짝반짝 하고 막 이렇게 촛불도 막 나오고 막 이런 거잖아요. 알리는 거죠. 카톡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이 사람이 오늘 생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챙겨주는, 어떻게 보면 고객 관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문자로 하지 말고 카톡으로 해, 카톡으로 해. 카톡은 마치 그냥 공짜이냐? 공짜가 아닌데, 네, 데이터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뭐 물론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내가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무제한이라고 한 사람은 얼마를 쓰든지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통신사 안에서는 그 데이터 비용이 네, 다 빠져나가는데 우리는 그걸 인지를 못하죠. 그리고 금액이 어때요? 너무 작아요. 그죠? 한 통 할 때 뭐 얼마, 뭐 이러니까, 아예 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푼돈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푼돈에 카카오톡은 부자 됐는데 우리 사람들은 푼돈이 얼마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고객 관리들을 지금 기업들은 하고 있죠. 자, 수익의 흐름,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설계합니다. 사실 뭔가를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만히 앉아서 고객이 오길 바래야 돼요. 그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뭔가를 영업하는 사람이라면 고객을 막 찾아가는 거죠. 그게 제일 많이 먹히는 게 핸드폰 광고예요. SNS 핸드폰 광고. 뭐만 키면 저도 저희 학교를 위해서 뭐 인스타북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뭐 올리고 확인할 때 계속해서 뭐가 올라와요. 그래서 중간에 광고 거절, 이유를 말을 하래요. 해당 사항 없음, 너무 자주 모임, 막 이렇게 해도 또 한참 있다가 또 올라와요. 참 집요하기도 한데. 하여간 그렇게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게끔 자꾸 눈에 띄게끔 광고를 하는 거죠. 아 이거 뭐야 한번 눌러볼까? 아 됐다 자주 보이네 진짜.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누르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안 사는 사람은 끝까지 안 사지만 그래도 눈에 자꾸 보이면 아 뭔데 그러는 거야 라고 한 번씩은 또 눌러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을 판매할 때 구독의 모델 또 광고의 수익, 수수료, 특허 사용료 다양하겠지만 하여간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방법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광고를 통해서 아니면 또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댓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창업 실무를 강의를 하고 있지만 뭔가를 창업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성인학습자들은 SNS를 통해서 뭔가를 막 하는 것도 있으시지만 가게를 차린다든가 아니면 무언가를 해서 손님을 기다리는 그런 창업을 하는 게 대부분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내가 스스로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 학교랑 이렇게 공유를 맺던가 아니면 가족회사 협의체를 맺어서 뭐를 해야 돼요? 학교에 좀 도움을 받아서 광고, 홈페이지, 저희 학교에 그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엄청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좀 도움을 줘가지고, 훨씬 더 다른 데다가 의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아예 학교에다가 뭐 굳이 난 전문가에다 맡길래, 뭐 이렇게 하셔서 자기가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뭐 외부에다가 계속 뭐 알리는 방법, 뭐 광고를 한다든지 물론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네이버에 관계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꼭 전달해야 돼. 아직도 신문을 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일까요? 30대일까요? 6, 70대가 많아요. 그러면 내 고객은 내 6, 70대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타겟을 가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팔 거냐, 어디로 갈 거냐, 누구한테 어떻게 할 거냐를 먼저 정하셔서 그 모델을 설정하시면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고객을 어떻게 휘어잡을 거냐,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팔 거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핵심 자원이라서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주요 자원을 정의합니다. 멋있게 적어놨어요. 자금, 인력, 기술, 지적 재산 이런 건데요. 핵심 자원이 뭡니까? 창업을 할 땐, 네, 뭐니 해도 머니죠. 네. 물론 자금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인력. 요새는 고용자들 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네, 뭐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끼리, 가족회사끼리 많이 하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창업을 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발품을 팔아야 되는 뭐 되게 저게 나는 김치를 너무 잘 만들어. 난 먹어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맛있대. 그러면 맞춤형 김치로 해서 약간 고퀄러티로 해가지고 네, 뭐 젓갈을 좋은 걸 쓴다든가 아니 재료를 좀 신선한 걸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본 사람한테 소문을 내고 소문을 내고 소문을 내고 막 이렇게. 근데 저희가 아무리 잘 팔아도 홈쇼핑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몇십억, 몇백억 하시는 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사이트도 지금 폭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나와 내 경쟁사를 제껴야 될 만한, 이겨야 될 만한 어떠한 특별한 핵심 자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힘들어도 자금으로 밀어붙인다든지, 아니면 기술력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특허나 이런 걸 받아서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리가 좀 들리셨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조금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핵심 활동. 가치 제한을 전달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주요 활동 설계를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녹음하고 있는데 카톡이 계속 와서 제가 끊으라고 약간 조금 멈췄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는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방해가 되시고, 또 들리시죠? 저도 제가 녹음하고 또 들어요. 그러다 보는데 계속 카톡이 와보니까 아유 참나, 로그아웃을 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 자, 계속 가겠습니다. 핵심 활동. 가치를 제안을 하면 그걸 어떻게 전달할 건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수익 창출할 건지, 그리고 이 수익 창출하는 방법이 무엇이 좋은지, 맨투맨으로 뛰어다닐 건지, 아니면 전화가 오거나 주문이 오면 판매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배달원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배달 앱이 있어서 중간에 플랫폼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리고서는 기다리라고 그러죠. 지금 배달하는 사람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콜택시 잡히는 것처럼 배달이 잡히는 대로 주문을 허락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막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고 시켰는데 30분 넘게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20분 만에 뚝딱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 비도 오는데 너무 감사해요. 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 웨이팅하고 있는 거겠죠. 빨리 이제 그런 걸로 하기 위해서. 요새는 그런 형식으로 네, 수익 창출을. 그러면 뭐예요? 뭐가 늘어났어요? 10,000원짜리 밥을 먹지만 얼마를 내야 돼요? 네, 뭐 13,000원을 내야 되죠. 네, 배달비를 요새 사람들은 어떻게 다 수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형식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핵심 파트너라고 해서 비즈니스 모델의 실행에 필요한 외부 파트너의 관계를 설계해야 됩니다. 아까 금방 말했던 거, 공급망 파트너, 기술 파트너, 협력사.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해서 판매를 할 때 누가 도와줘야 돼요? 배달하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하고 파트너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떡볶이집을 막 해요. 떡볶이를 할 때 그 배달한테 고객도 돈을 내지만 판매하는 사람도 그 사람한테 돈을 내는데 훨씬 더 비싸다고 그러더라고. 고객이 내는 돈보다. 그래서 직접 가시는, 근처는 직접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3,000원, 2,000원 이렇게 아끼려고. 만약에 10,000원을 팔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3,000원을 띄워주고 그 원가가 더 점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수수료 받는 것처럼 이쪽에도 받고 이쪽에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광고하잖아요.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배달을 하면 뭐 월 얼마를 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면도기 질는 질레트 남자분들 맞으신가요? 뭐 날이 3개고 조금 굴곡이 있고 뭐 깎을 때 안 아프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질레트 예를 들면 제조회사와 유통업체, 오픈 소스와 소프트웨어, 레드 이런 경우에도 개발 커뮤니티와 이렇게 약간 파트너를 맺어서 약간 같이 가는 그런 형태이다. 아까 배달하는 거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비용의 구조, 이거는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얼마가 들지 당연히 체크업을 해야 돼요. 고정비 하나도 수입이 없는데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 뭘까요?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어서 내가 무슨 비용을 쓰지 않았는데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 첫째, 인건비, 그 다음에 임대료. 제 집인데, 제 건물인데요. 이러면 뭐하러 장사하세요?
내 건물인데요. 뭐하러 장사하세요? 임대 주시고 임대료 받으시지. 그거는 장사가 잘 되는 안 되는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변동비 뭐예요?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김밥. 제가 요새 또 김밥이 먹고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집에서 해 먹는 걸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직 안 해봤지만. 근데 이제 날씨가 더워서 김밥을 좀 자제를 하고 있지만, 김밥을 많이 파는 집이에요. 그러면 막 주문이 막 폭주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료비도 많이 나오고, 야채비도 많이 나오고, 또 뭐 계속 형광등 피고, 뭐 전기료,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게 나가지 않겠죠. 그러면 뭐를 줄여야 되나요? 뭐를 줄여야 비용의 구조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문을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변동비를 줄여야 되나요? 고정비를 줄여야 되나요? 사람들은 둘 다 줄이고 싶어 하죠. 뭐의 비율이 더 이게 뭐가 좋다라는 게 보다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야 돼. 그러니까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뭐 큰 장소에서 작은 장소로 이동한다든지, 그다음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타인이 아닌 가족끼리 뭔가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다양한 비용의 구조를 조금 조절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죠. IT 플랫폼 업체라고 해서 플랫폼이 뭔가요? 플랫폼이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것처럼 웹사이트에다가 뭔가를 신청하시잖아요. 뭐 쿠팡 같은 거, 뭐 쌀 보내주세요. 뭐 우리 동네 GS 마트 뭐 이런데 가서 막 하시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침에 또 뭐 하는 거, 이것저것 있는데 막 얘기하려면 또 생각이 안 나요. 중간 업체를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자상거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만들고 연결하는 그런 회사들도 하고 있죠. 대부분 콜센터 받는 사람들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과 고객의 중간업체 24시간 돈다든가 아니면 그 규칙에 맞춰서 아니면 센터를 하나 딱 두고 여러 개의 내 플랫폼을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근데 뭐 어디다 전화 거셨습니까? 어디는 1번, 어디는 2번, 어디는 3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매뉴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 거기다 답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의 캠퍼스, 아까 말씀드렸죠. 캠퍼스는 뭐 커다란 어떤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한다면 비즈니스 모델도 캠퍼스 앞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여야 한단다. 그래서 뭐 여기에 여기서 오스터 walter 뭐 이런 사람들은 알렉산더 오스터 walter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한 캠퍼스 안에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라고 만든 약간 개발하는 약간 이론가들의 그런 내용들을 닮은 것들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치를 제한해야 된다. 고객이 제공하는 고유의 가치. 왜 고객에게 어떤 고유의 가치를 제공하는가? 고객의 경쟁에 예를 들어서 바디 프렌즈 좋아하시나요? 뭐 요번에 바디 프렌즈 막 하면 뭐 스트레칭을 한다는 둥막 이런 거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굳이 운동을 하고 몸이 뻐근하면 자동적으로 집에서 편안하게 테레비를 보면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당신의 필요를 풀어줍니다. 그게 고객에 대한 가치. 뭐 바디 프렌저가 고객한테 어필하는 그런 가치 뭐 이런 거잖아요. 경쟁사를 제치고 경쟁사가 또 누구 있어요? 되게 많잖아요. 그 누워서 하는 생각이 또 안 나네. 누워서 하는 그런 제가 그거 살라 그랬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여러 가지 그런 뭐 똑같은 그 안마 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욱더 비교 위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거기는 이제 누워서 등만 한다면 바디 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리부터 뭐 팔, 뭐 어깨, 뭐 머리까지, 뭐 음악까지 숲속에 있는 것처럼 약간 서라운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캠퍼스에서 구성한다는 거죠. 고객의 서그먼트, 아까도 말씀드렸던 타겟을 딱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고객이 필요한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들을 또 경기도면 경기도, 서울이면 서울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 어떤 농촌 지역이면 농촌 지역 이런 식으로 고객의 특성을 파악해서 지리를 파악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고객이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채널은 지금 고객이 어떻게 도달할 거냐, 주문 방식으로 제조해서 만들 거냐, 찾아갈 거냐, 알릴 거냐, 광고를 내릴 거냐. 저희 경민대학교는 어떻게 광고하게요? 라디오 같은 데다가 많이 광고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팀이 또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뭐 여러 학교들 다니고 막 있죠. 이렇게 또 저희 학교를 알리듯이 내 기업이나 내 사업체도 그런 식으로 주변에게 어떻게 알릴 건지. 그러니까 경쟁사들을 좀 보는 거예요. 창업 실무라 내가 창업해서 내가 첫 번째 1호다.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죠. 저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저런 걸 팔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써보니까 너무 좋아. 뭐 이런 거. 코카콜라가 맨 처음에 그랬대잖아요. 코카콜라가. 약사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소화제로 해서 만들어 나갔는데 별로 그렇게 인기도 없었고 그리고 가치도 없었대요. 근데 그런 음료수 회사다가 이제 팔은 거예요. 그거를. 팔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고객한테 어떻게 알리지? 어떻게 알리지? 고민하고 있다가 해변가에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예쁜 여자가 막 진짜 막 이렇게 S자 형태로 막 지나가길래 여자 허리 형태로 병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래서 광고를 했다는 진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알릴 거라는 거는 많은 고민을 통해서 네, 지금 전 세계의 경제 지수 그리고 뭐 맥도날드 뭐 코카콜라 판매 지수에 따라서 네, 엄청나게 또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코카콜라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니까 뭐 여러 그거랑 비슷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겨났잖아요. 물론 뭐 고객의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고객은 어떻게 선택이 바뀌었어요. 사이다요, 콜라요. 그다음에 저는 뭐 이렇게 카페인이 없는 거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제로 콜라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잖아요.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도 뭐니 해도 나는 무조건 코카콜라 먹을래. 아니야. 그거보다 난 펩시가 맛있더라. 막 이러면서 고객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 제품은 매니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판매할 수 있도록 네. 뭐 요새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피자를 사면 네 500ml 하나는 이렇게 샘플로 막 주고 있죠. 뭐 공짜로 이렇게 해서 막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옵션으로 그래도 뭐니면 코카콜라가 제일 맛있어. 뭐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핵심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주요 자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가치, 내 제품이 어떤 식으로 고객에게 전달돼서 이게 필요한지, 시장을 어떻게 진출할 것인지, 어떤 고객을 유치하고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둘 건지, 수익 창출을 함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자원을 내가 필요한 거지. 돈만 있다고 다 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요. 네, 요새는 고객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졌고요. 고객들이 그 마음의 변신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다 커다란 예를 들어서 뭐 몇 억짜리 차를 산다고 하거나 집을 사서 계약금을 딱 넣었는데도 그냥 포기하고 안 해버려. 이런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나중에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 아니고, 네, 저 그거 마음 변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고객들이 옛날처럼 어떤 것에 대한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절실함 이런 것도 없고 자기 선택과 기분과 자기 형편에 맞게끔 뭐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려가는 고객들을 내 제품으로 꽉 잡을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파트너도 중요합니다. 아까 뭐 배달이라고 제가 슬쩍 얘기를 했지만 그거 외에 다른 것들도 물론 있겠죠. 핵심적인 활동,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작동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될뭐 여러 어떤 걸로 할 거냐. 여기 아웃소싱이라고 나왔는데요. 아웃소싱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러면 모든 그 현대 자동차가 껍데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뚜껑부터 시작해서 유리부터 바퀴까지 모든 것, 뭐 배터리까지 다 만들지는 절대 않습니다. 바퀴 만드는 사람, 배터리 만드는 사람, 유리만 별도로 만드는 사람.
그리고 뭐 안에 구조만 만드는 사람 이렇게 식으로 다 아웃소싱을 했어요. 그래서 제품을 받아서 내 문제가 생기면 그쪽한테 약간 넘기는 그런 형태. 옛날에는 다 했었어요. 근데 그게 분업화되면서 다 내보내는 거죠. 이거는 이제 도요타 자동차에서 아웃소싱을 한 것이 약간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거가 돼서 예를 들면 한 회사가 다 갖고 있는 것보다 이걸 다 나눠서 또 분류해서 자원을 또 해서 뭐 여러 가지 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납품하면 서로 공생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케이스였던 걸로 옛날에 대학교 때 읽었던 거라 가물가물하지만 뭐 그런 형태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티브 삼아서 모든 기업들이 다 아웃소싱해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김밥집을 해요. 그러면 김밥 단무지 하는 사람 제가 굳이 단무지를 안 만들 것 같아요. 단무지 하는 사람 그리고 뭐 다른 거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박스 이런 사람들 다 가지고 와서 저는 김밥만 좋은 재료로 김밥만 만들어서 단무지 넣고 그냥 보낼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굳이 단무지를 만들지 않아도 뭐 아웃소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외부의 업체를 갖고 와서 이렇게 판매를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만 만들어서 뭐 김밥집 앤드 분식집 앤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약간 식품점 뭐 이런 데다가 판매를 하지 않을까. 네, 뭐 그것도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서 뭐 1등을 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요새는 기업들이 분업화되어 있죠. 핵심 파트너, 성공을 위해서는 파트너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요 파트너와 공급업체는 누구인지, 이들로부터 어떤 자료를 확보할 건지, 우리가 직접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해서는 안 되는 활동은 과연 무엇인지, 뭐 이런 것도 법률적으로 걸린 거, 지적재산에 걸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몰랐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벌금이 나오더라고요. 제 경험상. 어떤 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 벌금이 나왔어요. 진짜 몰랐다고 법을. 모르는 거를 몰랐다고 해서 봐줄게요. 이러지는 않습니다. 사회는. 우리 범칙금하고 다 뛰셨잖아요. 알고 지나가셨어요? 저도 딴 생각하다가 거기가 60km인지도 모르고 그냥 70으로 갔다가 집에 오니까 떡하니 나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네,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것도 핵심 파트너도 기업 비즈니스 하실 때는 체크업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비용의 구조, 네,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구분을 해서 내가 맨 처음에 갖고 있는 돈 그리고 혹시 내가 벌 자신 있으면 타인 자본 이 타인 자본 대부분 뭐예요? 대출이에요. 그죠? 그럼 이 대출금을 갚을 만큼 능력이 있는 어떠한 비용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또 비용을 어떻게 가치 있게 제한할 건지 수익원은 어떻게 관련이 있을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자금 계획을 딱 세워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캠퍼스 작성, 네, 뭐 그림을 그린다라고 표현을 드리긴 했는데요. 우리 회사들의 팀원들과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캠퍼스를 활용할 건지, 그리고 이거를 요새는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 거니까 각 요소들만의 캠퍼스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 또 요새 파트별로 있잖아요. 학교를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를 그럼 홍보팀 따로 있어요. 홍보팀에서 사람들 막 데려와요. 그러면 모아요. 그러면 교무팀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다 체크를 해요. 그죠? 그리고 이분들을 또 뭐 관리해주고 뭐 해주고 뭐 또 뭐 운영해주고 이런 것이 분야별로 되어 있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분야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제조할 건지, 어떻게 서비스할 건지, 어떻게 판매할 건지, 어떻게 운반할 건지, 자금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예산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캠퍼스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배치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괜찮은지 확인하셔야 되고 체크업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새 뭐 사시거나 뭐 하면 서비스 만족도에 뭐 몇 점 주세요, 뭐 하세요, 막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제품이
나쁘지는 않은지, 고객은 어떻게 느끼는지 뭐 이런 것들도 피드백을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해서 내가 세웠던 어떤 계획이나 모델이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선하거나 보완하거나 네, 바꿔야겠죠. 자, 요거는 이제 고객의 서그먼트라고 해서 잘 안 보이시죠? 네. 저작권이 걸린 거라 약간 이렇게 흐리게 안 나오더라고요. 중소 고객이 있고요. 중견 고객이 있고요. 대형 고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소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소기업이 있고요. 중소기업이 있고요. 중견기업이 있고요. 대형 고객, 대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중소기업들은 뭐 플랫폼을 통해서 영업 대행을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서 기업에서 막 장려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모두 도와주고 모두 도와주고 모두 주고 감면돼주고 세율도 낮게 해주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상장회사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약간 레벨이 좀 있는 기업의 매출이 좀 높은 그런 형태라고 그래요. 지금 중견기업에서 상장이 되지 않는 비상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제가 알고 있는 앙드레긴 회사가 중견기업의 최고치를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장 회사를 왜 안 할까요? 그렇게 잘 나간다면 네, 힘들겠죠. 아무래도 관리하는 것도 힘들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캠퍼스를 다 관리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지금 약간 뭐 이렇게 구멍가게를 차린다는 그런 창업이 아니라 되게 커다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상장을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본도 튼튼해야 되고 직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주가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고요. 뭐 주가에 뭐 이렇게 약간 거래률도 있어야 되고요. 하여간 좀 뚝딱 말하기는 좀 그런데 되게 복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장을 안 하려는 기업도 있고요. 어떻게든지 상장을 해서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 고객과 중견, 대형 이렇게 나눈다면 플랫폼에 따라서 판매처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직접 영업 이러잖아요. 대리점을 쫙 깔아놓고 아무래도 저희랑 중소기업과는 다르지 않을까요? 중소기업은 어떤 매체, 영업 대행을 해주는 플랫폼을 걸쳐서 나가는 수밖에 없고요. 중견이나 대형은 뭐가 튼튼해요? 자본이 튼튼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델을 사요. 광고를 때려요. 그래서 벽에다 막 붙여요.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시면 막 이렇게 광고해서 아 저렇게 있구나. 또 저런 게 있네. 막 이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중소기업이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막 고객을 뚫으려고 한다면 큰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돈을 딱 사서 쫙.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견이나 대형 기업들은 고객에 밀접한 관계를 이미지도 좀 있고요. 사람을 샀을 때 모델을 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호응을 하고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 너무너무 멋있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잘 해서 네, 판매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형 고객이 대형 공이지만 메뉴를 표준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 제품으로 하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영업사원을 통해서 이렇게 물론 다 영업사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형 기업보다는 네 중소 아름아름 입에서 입으로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뭐 하여간 좀 작게는 소기업이라고 하지만 큰 그림은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지금 고객의 서그먼트 행동을 하고 있다. 플랫폼을 좀 보겠습니다. 플랫폼 운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매장을 추천하기도 하고요. 플랫폼 관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메이커라는 것도 있고 물류 서비스 제조하냐 생산하냐에 따라서 품질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요. 네, 몇 년 못 쓰면 옛날에 삼성이 9인가? 노트 9인가 9인가? 10인가 나오다가 네, 한번 폭발해가지고 약간 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저도 그걸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삼성에서 싹 다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다 배상해 줬어요. 좋던 나쁘던 거네. 그리고 다시 수리합니다.
다시 제조하고 다시 품질 관리 다시 해서 그거를 그대로 가지 않고 그거보다 적게 원가는 뽑아야 되니까 그게 만약에 90만 원이었다면 70만 원에 쫙 팔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도 그거를 샀었거든요. 다시 리콜 들어간 거를. 그래서 좀 싸게 샀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몇 년 전 일이긴 한데. 삼성은 자기 어떤 브랜드나 이미지를 구축화시키기 위해서 손실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기업들이 회원관리부터 마케팅, 영업, 서비스까지 모든 걸 관리하기는 소규모도 우리 고객을 자꾸 오시고 우리 가게 자꾸 오시는 사람한테 덤으로 뭘 더 주거나 뭘 챙기거나 와줘서 고마워 막 이러면서 뭐 하거나 이렇게 고개를 약간 친분을 쌓잖아요. 큰 기업도 그런 형태로 기업들에게 자꾸 비즈니스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어떤 효과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이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만큼을 시간 안에 50분짜리 수업 이렇게 어떤 정보를 드렸다면 갖고 계셨던 사업이나 하고 계셨던 그런 어떤 사업에 하나씩 뽑아서 뽑아갖고 와서 필요한 것만 적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자, 50분이 이제 끝났습니다. 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그래도 예쁘게 앉아서 시간을 빼시고 경청하셔서 또 힘드시기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다음 시간에 더 즐겁게 만나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